시간에는 극적인 명암 기법으로 바로크 회화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 천재성으로 20세기에 재평가를 받고 있는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카라바조의 그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읽어드려를 진행하고 있는 황은옥입니다. 오늘은 미술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희령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은 가끔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황 선생님, 오늘 만날 화가는 누구인가요? 오늘의 화가는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카라바조입니다. 위대한 미켈란젤로와 동명이인이라 카라바조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카라바조는 활동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고 바로크 회화를 개척한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굴곡진 삶을 살아 20세기 초에야 비로소 그의 천재성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어요. 카라바조는 어떻게 살았길래 거장이면서도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예, 카라바조는 성격이 매우 불안정했고 특히 술버릇이 고약해서 가는 곳곳마다 무리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의 뛰어난 재능을 아꼈던 추기경과 성직자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이를 수습하고 적당히 사면해 줬어요. 그러던 중 그는 사소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질러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범죄자가 되어 도피 생활을 하게 됐어요. 도피 생활 중에도 시비가 붙어 다시 쫓기게 되었고 자객의 습격을 받는 등 고단한 삶을 살아요. 나중에 교황으로부터 사면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바로 그의 거장이면서도 범죄를 저질러 도피 생활을 했다니 안타깝네요. 카라바조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무척 기대가 되네요. 지금 여러분은 전주 TSB 방송국에서 제작한 황은옥의 그림을 읽어드려요를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음악 듣고 갈게요. 냉정과 열정 사이 OST를 첼로, 피아노, 피아졸라, 첼리즘 연주로 듣겠습니다.
카라바조는 21살 때 당시 최고 예술 도시인 로마에 왔지만 그가 의지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리의 초상화가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는 예술적 조예가 깊은 추기경의 지원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안정된 생활 속에서 카라바조만의 화풍을 완성해 나가요. 선생님, 그럼 카라바조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로 어떤 그림들이 그려졌나요? 예, 이 시기에는 호화로운 삶과 그것을 경계하는 상징물을 함께 넣은 바니타스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어요. 바니타스는 공허, 무의미를 의미하는데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았어요. 당시 엄청난 부를 얻게 된 중산층들은 재력도 과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도덕성도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구매자들의 욕구에 따라 카라바조도 값비싼 물건들과 함께 모든 것이 덧없다는 바니타스 메시지가 담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카라바조는 바니타스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예, 그림 도마뱀에 물린 소년에서는 성적 유혹에 빠지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림은 소년이 테이블 위에 과일을 집으려다가 숨어있던 도마뱀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물린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과일은 성적 유혹을 뜻해요.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물렸는지 악 소리가 들릴 것처럼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고 손가락 힘줄이 한껏 올라와 있어요. 카라바조는 그림 도마뱀에 물린 소년에서 도마뱀에게 물린 신체적 반응을 즉각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유리병에 반사된 빛과 과일 하나까지도 생생하게 표현했어요. 유혹에 빠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줬군요. 그럼 황 선생님, 그림 바쿠스에도 바니타스 메시지가 담겨 있나요? 예, 맞아요. 그림 바쿠스에도 바니타스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바쿠스는 포도주 제조법을 전파한 포도주의 신이에요. 그림 바쿠스를 보면 바쿠스가 관객을 향해 포도주가 가득 찬 잔을 들고 있어요. 보는 사람을 유혹하듯 잔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데 넓게 펼쳐진 잔에서 포도주가 물결을 일으키며 떨고 있어요. 그런데 잔을 쥔 바쿠스의 손톱 끝에는 때가 잔뜩 끼어 있어 유혹에 넘어가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바쿠스 앞에 놓인 과일도 썩어 문드러져 있어 쾌락 추구의 대가를 경고하고 있어요. 이 그림들은 카라바조에게 큰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줬어요. 또한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림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카라바조의 그림이 당시에 공익광고 역할을 했군요. 유혹을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을 것 같아요. 잠시 음악 듣고 갈게요. 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에델바이스를 바이올린 김경아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그림으로 카라바조는 명실공히 로마 최고 화가로 인정받아요. 그 그림이 바로 성 마테의 소명이에요. 예수의 부름을 받은 뒤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마태요? 예, 맞아요. 성 마테의 소명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온 예수가 세리인 마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마테가 저요?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주변에는 돈을 세느라 여념이 없는 이들과 입구에 서 있는 예수와 베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은 예수에서 시작된 빛이 마태의 얼굴을 비춰 예수가 마태를 선택했음을 보여줘요. 카라바조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 중심이 도는 인물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키아로스쿠르 기법을 개척했어요. 명암이 매우 뚜렷하게 대비되는 기법으로 후대 바로크 회화들에게 큰 영향을 줘요. 그랬군요.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카라바조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카라바조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한 그림이 바로 성모의 죽음이에요. 그림을 보면 허름한 집 천장에서부터 커다란 붉은 천이 내려오고 강력한 빛으로 인해 성모의 얼굴과 다른 인물들의 슬픔이 두드러져 보여요. 축 늘어진 성모의 시신은 작은 침대 위에 초라하게 올려져 있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오른손을 볼록한 배 위에 얹고 맨발에 두 다리를 뻗고 있어요. 주변에는 보통의 장례식처럼 통곡하거나 장례에 대해서 의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 성모의 죽음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예, 그림을 의뢰한 수도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신성한 어머니로서 승천하는 성모의 영성을 드러낼 그림을 원했어요. 그런데 카라바조는 당시의 유명한 화가들과는 너무도 다르게 성모를 그렸어요. 그가 그린 성모의 죽음은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을 너무 평범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이 그림을 본 수도자들은 성인을 모독했다고 생각을 했고 바로 제단에서 철거했어요. 이후 카라바조는 로마에서 퇴출을 당했고 화가가 지녀야 할 신앙심까지 의심을 받게 됐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카라바조의 성모의 죽음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예, 오늘날에는 카라바조의 성모의 죽음이 격정적인 슬픔을 극적으로 담아냈다고 호평을 받고 있어요. 또한 성모의 죽음을 그렇게 그린 이유에 대해서도 거룩한 은총의 빛은 특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내린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랬군요. 카라바조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네요. 3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의 천재성이 제대로 인정받았군요.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핸델의 울게 하소서를 첼로덱, 피아노 정환호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번에 만날 작품은 카라바조의 강렬하고 극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에요. 메디치가에서 의신용 방패를 주문했는데 제목이 메두사의 머리예요. 보는 것을 모두 돌로 만들어 버리는 그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메두사요?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는 뱀 머리카락을 가진 괴물이에요. 카라바조는 다른 예술가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 자기 능력을 증명하려고 메두사의 머리를 만들었어요. 그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작품 메두사의 머리는 영웅 페르세우스에게 목이 잘린 순간에 메두사가 보인 공포스러운 표정과 뱀 머리카락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카라바조는 메두사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공포에 질려 벌어진 입, 충격에 빠진 눈, 찡그린 눈썹, 이런 것들이 대단히 사실적으로 느껴져요. 작품 메두사의 머리에는 카라바조의 독창적인 기법인 사실적 묘사와 극적인 명암법이 잘 드러나 있어요. 메두사의 머리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무섭네요. 그런데 선생님, 카라바조는 왜 메두사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을까요? 예, 일설에 의하면 카라바조는 자신은 무엇인가를 상상해서 그릴 능력은 없고 직접 본 것만 그릴 수 있다라고 말했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생생하게 담고자 모델을 보고 그리는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자신을 모델로 그린 것 같아요. 그럼 카라바조가 자기 얼굴을 모델로 그린 그림이 또 있나요? 예, 그림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 있는데 다윗의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자기 얼굴을, 다윗이 들고 있는 골리앗의 얼굴에는 현재의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좀 충격적이네요. 다윗과 골리앗 얼굴에 모두 자기 얼굴을 그려 넣다니. 예, 당시 카라바조는 살인죄에 대한 특별 사면을 받기 위해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순수했던 카라바조가 살인자가 된 현재의 카라바조를 죽인다는 뜻을 담아서 교황에게 바치려고 그린 것 같아요. 그 후에 다른 사람과의 시비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되면서 그 그림을 잃어버려요.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렸던 그림이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카라바조는 생을 마감해요. 그렇게 되었군요. 그림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은 어떤 그림인가요? 예, 그림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오른손엔 칼을 쥐고 있고 왼손엔 골리앗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있는데 목에선 붉은 피가 쏟아지고 있어요. 골리앗의 이마엔 돌멩이 자국이 선명하고 눈동자는 충혈되어 있으며 입으로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골리앗은 평생 자신의 천재성을 믿고 교만하게 살았던 카라바조 자신의 자화상이에요. 소년 다윗은 동정의 눈빛으로 스스로 저지른 죄악을 불쌍히 여기며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어요. 카라바조가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반성문으로 이 그림을 그렸군요.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푸치니의 내순 도르마를 첼로 코티의 카피송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의 그림을 읽어드렸습니다. 바니타스가 담긴 그림 도마뱀에 물린 소년, 치명적 유혹의 위험성을 알린 그림 바쿠스, 로마 최고의 화가로 우뚝 서게 한 그림 성 마테의 소명, 위기에 빠뜨린 그림 성모의 죽음, 자기 능력을 증명하려고 만든 작품 메두사의 머리, 죄과에 대한 반성을 담은 그림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 등을 읽어드렸습니다. 이희령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전주 TSB 방송국에서 제작한 황은옥의 그림을 읽어드려요를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조응만, 진행의 황은옥, 이령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